계속해서 검토해 보실 내용,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 관련한 등기 청구권부터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청구는 최근에 한 문제가 구성이 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의 전제 이렇게 가야 되죠.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 요거 바로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었고요.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같은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등기해야지 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게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 이건 등기 안 해도 일단 권리를 취득하는데 나중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기 청구권은요,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적 등기 청구는 특정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소멸시효의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사채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그 권리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다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 자체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물권적 등기 청구는 소멸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래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의 일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할 수 있다. 그것이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 됐든 물권적 등기 청구권이 됐든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적 등기 청구권의 범주를 가서 살펴보게 되면 법률 행위에 따른 등기 청구권. 자, 뭐 별거 아니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권리를 바로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맥락에서 갑소유 X 부동산을 을과 증여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 증여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소유권 관련해서 점유 취득 시효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소유권 자체는 취득할 수 없고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됩니다. 누구한테? 바로 시효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과 관련된 등기 청구권. 자, 이 임차권하고 환매권이라는 것은 채권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환매권은 일단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자, 특정인에 대해서 그 상대방,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물권적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건요, 등기를 실행을 하든 안 하든 그대로 내 물건이 되는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진정매기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물건을 을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등기를 훔쳐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전히 갑에게 있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을이 뭐 등기를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여전히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개념을 별개로 하게 되면은 여전히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설령 등기를 가져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은 갑에게 남아있게 된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물권적 등기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지금 이제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했을 때
말소 등기 청구권. 예를 들어서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저당권은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를 정의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물권적 등기 청구권의 한 종류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하는 법정지상권의 설정 등기 청구권.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이런 식이었었죠.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등기 안 해도 이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 등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설정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적 등기 청구권의 한 예시가.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 시험에 다뤘던 거의 전부에 해당이 되게 될 텐데, 요걸 바라볼 때 물권적 등기 청구권의 경우 등기가 행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물권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관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등기 청구권에 관한 주제,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 등기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등에 있어서는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등기에 표시되는 게 기본 세 가지가 이슈가 되죠. 우리가 등기법을 보게 되면 표제부라고 해서 부동산의 표시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갑구라고 해서 을구라고 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법에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가죠. 먼저 객체와 관련해서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주체와 관련해서 등기 명의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가 등기 원인,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등기라고 하는 것이 객체 관련해서 부동산의 표시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혹시 뒤에서 논의했지만 기존 건물이 보존 등기가 됐던 기존 건물이 멸실이 된 상태에서 그 자리에 비슷한 똑같은 건물을 지어서 다시 과거의 보존 등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역시 뒤에서 논의했지만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동산의 실체가 없으면, 객체가 없으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등기 명의인 얘기죠. 바로 주로 우리가 논의했던 것이 실명법 파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인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실명법에서 기본적으로 무효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고 사안이 좀 복잡하긴 한데 등기 명의인이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면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무효인 등기는요, 나중에 말소 등기의 문제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 자, 요건 어디서 공부하셨냐면 통정 허위 표시할 때 한번 공부를 했었죠. 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사안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체 관계와 매매가 없는데 매매라고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일단 이게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보니까요, A라는 토지를 매수한 후 B라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무효죠. 이거 어디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냐면 사고에 따른 의사 표시 얘기를 할 때 했던 얘기죠. 등기부에 A라고 토지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B라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등기는 무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의사 표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예외 볼까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 기록의 등이 다소 불일치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죠. 어떤 건물에 관한 소유 등기를 보니까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4층이다. 그 사이 증축이 된 거죠. 예, 이런 경우 다소 불일치하지만 실체 관계가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등기는 우리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유효.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고요. 두 번째 이슈라고는 등기 명의인이라는 것이 하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효부터 가볼까요? 갑소유의 토지를 을이 매수한 후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이게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무효. 이게 3자 간 등기 명의시탁 관련해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물론 실명법 할 때는요,
알매모수라고 해서 알았으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고 몰랐으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런 식의 내용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겠고 허가구역 안에 중간생략 등기 30회 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뒤에서 논의하게 될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자체는 위반했지만은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중간생략 등기 유효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요거 이제 30회 때 출제가 됐던 개념. 자, 그래서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등기 명인이 원래 이제 갑에서 을에서 병 이런 식으로 각각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에서 갑에서 바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등기는 중간생략 등기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단속 규정으로 해석을 해달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단속 규정 관련해서 몇 개 더 있었죠. 예를 들어서 중개 의뢰인과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런 간에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 이것도 단속 규정. 그래서 유효한 것.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를 했을 때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쟁점 삼았던 것이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 행위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단속 규정으로 봐서 일단 주택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일단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다. 그 맥락으로 봐야겠고요. 모두 생략 등기,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등기법을 가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런 거에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 사람의 상속인,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포괄 승계인도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X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돼야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을한테 양도하고요. 대신 을이 많지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을 명의의 등기라고 하는 것을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부동산 등기법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을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걸 무효로 처리해버리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봤었고 모두 생략 등기도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게 시험 지문에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고요.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라는 것도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불법이에요. 그러나 등기가 기왕에 실행이 돼 있으면 어떻다?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마지막 주제예요. 법률행위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전세권 설정 계약과 행한 임차권의 설정 등기.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전혀 다른 권리죠. 전세권은 물권의 일종이고요. 임차권은 채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세권 설정의 합의, 전세금의 교부가 있는데 이걸 그냥 임차권 설정의 합의,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하면 원래 의도했던 법률 행위하고요. 등기부에 표시된 법률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통정허위 표시에서 다뤄졌던 개념이죠. 증여를 했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는 유효로 봤었고요. 매매는 무효.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기 자체는 특별히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봤던.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등기 유효 요건을 쭉 보고 있는데 등기법이라든가 특히 민법 총칙에서 다뤄진 몇 가지 쟁점이 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고 하는 만약에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에 해당이 되게 되면 유효한 등기는 받아주면 안 되고 소위 절대적 각하사유 또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나중에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이렇게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청구.
청구권. 진짜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5번 질문부터 등기 청구권하고 신청권은 전혀 별개의 겁니다. 등기 청구권은 그 법률행위 상대방 등에 대해서 등기 넘겨달라 이런 것을 가리켜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신청권이라는 것은 등기소에 등기를 이렇게 바꿔달라라고 하는 것을 등기 신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가 등기 청구권의 문제가 될 테고, 공법상의 문제가 바로 등기 신청권의 문제가 됩니다. 공법이라 하면 부동산 공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다뤄지는 것을 가리켜서 공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질문 1번. 점유 취득 시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거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예,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도, 물권적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등기 청구권도 양도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 자체도 다 양도할 수 있다. 1번을 답으로 구성했고요. 2번 질문.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를 죽이는 것을 가리켜서 소멸시효. 우리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본적으로 10년이고요. 또 등기 청구권, 채권적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 10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효 정지에 걸려서요,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는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3번 부동산의 매수인, 매도인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이죠.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거 달라고 주장하는 것. 이걸 바로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해서 틀렸고요. 4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서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을이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을 명의의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을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될 텐데요. 자, 이제 이 가등기를 하게 되면 아무 때고 생각나면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냥 유야무야해서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이 본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자, 시효 완성으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년 정도 지나서 갑이 이 문제의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내 거 된 거죠. 근데 등기부를 보니까 이상하게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병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을 지워달라라고 하는 거. 이거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말소해달라라고 하는 거. 말소등기 청구는 어차피 소유자의 누가 병이 바로 자, 소유자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물권적 등기 청구권에서 우리가 이 물권적 등기 청구권하고 채권적 등기 청구권 이렇게 가야 돼. 등기가 이루어져서 어떤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면 이제 채권적 등기 청구권의 문제로 봐야 되겠죠. 점유 취득 시에도 결과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 될 것이고, 물권적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권리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 이것은 물권적 등기 청구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상당히 등기 청구권, 뭐 설명 자체도 길어졌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출제가 된 주제, 바로 30회 때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일단 틀렸죠. 자, 우리가 판결이 3개가 있었죠. 해서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세 번째가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판결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주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앞에서 공부했던 거 형성 판결은 대표값이
공유물의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법원의 판사가 딱 이렇게 쪼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나중에 이제 각각의 소유자가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봤었고, 그래서 등기 안에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게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거, 매도인하고요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 자, 매수인은 세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사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등기법 가서 보게 되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모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결국은 등기 넘어가야지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등기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2번째는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서 바로 어떻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간단한 주제. 민법 187조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안에도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저당권은 바로 소멸하게 되는 것이지 꼭 말소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죠. 자, 경매 나와 있네요. 경매 매수인은 자,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이 5번인가요? 자, 기존 건물의 멸시로 건물이 신축이 된 경우 기존 건물에 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해서 무효인 등기의 유효. 해서 우리가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사실에 관한 등기하고요.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 어떤 등기가 무효다라고 했을 때 이걸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은 유용할 수 있지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유용할 수 없었고요. 표제부의 등기, 주로 시험에 뜨는 건 항상 표제부의 등기야. 표제부의 등기라는 것은 어떻다? 유용할 수 없다. 어떤 건물에서 등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 등자, 건물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똑같은 건물을 지어서 바로 재활용하라.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이게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는 부분이고, 우리 시험에는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것들은 거의 구성이 되지 않고요. 그저 표제부의 등기, 사실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재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 가지고 뽑았어요. 얘는 잊어버릴만 하면 특히 무효인 등기의 유용 파트에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이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이미 이건 민법 총칙할 때도 한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등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삼았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이요. 순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해서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고요. 허가구역 밖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하여튼 그와는 별개 문제로 유효한 등기 등과이든 무효인 등기든 간에 중간 생략 등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등기 원인이 아니다. 다만 이거하고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적법한 등기 원인이 아닌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어떤 경우가 가능하다.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 허가구역 밖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는 특별히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요 얘기하고 유효가 되는 케이스하고 적법한 등기 원인은 전혀 별개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아까 봤던 얘기죠. 표제의 등기라는 것은 어떻다? 유용하지 못한다. 재활용할 수가 없다 해서 자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지금 요거는 이제 틀리게 이제 구성을 한 사례. 이게 이제 별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전세권에는 존속기간이라는 걸 정하는데 2월 1일부터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1월 31일 날 등기를 했다고 해서 그 전세권 등기를 무효로 볼 이유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당권도 그러할 것이고요. 전세권도 그렇고 임차권도 그렇고 어떤 등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미리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지 나중에 하는 것은 대부분 아니겠죠. 그래서 하여튼 내용이 너무 밋밋해서 자 요거 실수하기 좋았던 질문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이걸 줄여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등기 건물에 지금 매도인 이 사람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미등기 건물에 양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양수인한테 넘기고요. 그 등기 명의는 양수인 명의로 했다. 이걸 모두 생략 등기 이러면 안 됩니다.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왕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자, 중간 생략 등기 제일 어렵죠. 이건 제가 주로 버려버리는 건데 중간 생략 등기 관련해서요. 자, 이건 허가구역 외라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루어져야 되고 을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인데 혹시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 3명이서 합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특별히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가 넘어가도 이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때 최초 매도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그 돈 줄 때까지는 어떻다? 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도 어떻다? 가능하다. 즉 지금 이렇게 매수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서 최종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3번.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등기 추정력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지금 7년 동안 3문제가 나왔는데 이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랑 가는 거죠. 우리가 점유권이라는 것을 공부하실 때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해서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라는 게 민법 200조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자 적법 추정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민법 200조에서 권리자 적법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문제가 되냐면 동산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 명의를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사실은 등기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정력은요, 한두 개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너무 난이도가 높습니다. 상당히. 일단 문제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 명의로 신청해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 자, 이것 때문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뭔 얘기냐면 죽은 사람이 매수인이 돼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미리 전제가 됐어. 그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등기는 무효가 될 것이고 따라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사안이 추정력이 인정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문 안에 그 내용이 모두 내포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한다 해서 절차의 적법 추정이라는 개념이 되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을이라는 대리인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리인 을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해서 매수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죠. 만약에 대리 행위가 유효한 것이다 라고 전제하게 되면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병은 갑에게 뭘 해야 된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전제가 되면 당연히 어떻다? 대리권은 유효한 것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게 될 것이다. 해서 니은번도 오른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디귿번 어렵네요.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게 되면은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의 존재도 추정하게 된다. 이걸 틀리게 판례에서 나왔어요. 이건 이제 이해하실 수 없는 부분이고요. 판례 특이한 걸 가지고 끌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공부하시게 되면 그런 식이죠.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왜 계속 어떠한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소위 이 피담보채권이 발생하는지 기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판례에서는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다고 해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바로 뭐는 지금 이제 기본 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했다고 추정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게 된다 해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이건 이렇게 가십시다. 이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추정력이 약하게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던 사안인데 누가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사안에서 갑이 이거 나는 당신한테 판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모두 생략 등기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잊어버리시고요. 2개 정도 기억력 2가지만 지금 그렇게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서 지금 추정력 문제 상당히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전체 추정력에 관한 문제가 7년 동안 3문제로 되어 있는데 주요 이슈 2개 정도고요. 이건 좀 비우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등기 추정력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죠. 오래전 문제고요. 이게 좀 무난한 문제 형태죠. 자, 가서 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한다. 아까 우리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지게 되면은 그때 같이 어떤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바로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가 적법한 절차들을 거친 것으로 추정한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아마도 매매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추정력의 의미. 해서 이 정도고요.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을 때 말소는 등기의 최종 등기 명의는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해서 사안을 깊이보면 안 돼. 자, 이미 논의의 전제가 어떤 사람의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 등기 명의는 다 적법한 권리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개념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등기 명의니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과정을 다소 다르게 추정한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른편이고요. 그 다음에 답을 외우십시다. 자, 우리가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논의 개념 자체가 본등기에서만 인정이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순위 보존의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등기는 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바로 5번 지문의 내용이죠.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아까 우리 한번 봤던 케이스 이런 거 있었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언제? 15년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15년 지나서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이 사안에서 병 소유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가등기권자의 이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물권적 등기 청구권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어찌됐든 가등기가 있다고 그래서 자, 실체적 어떤 권리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는 않는다 해서 자, 나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요거 하나는 기억하십시다. 본등기와 가등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뭐가 된다? 본등기. 그래서 본등기가 있으면 물권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거 하나 외우셔야 돼. 가등기는 어떻다?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등기 했다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 손해보전 목적이었었죠. 근데 본등기를 하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면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본등기에 대해서는 소위 추정력이라는 것이 인정되게 될 것이고, 가등기에 대해서는 어떻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애초에 물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력의 개념은 본등기만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25회 때 문제 답은 5번 이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 드릴 주제, 물권 변동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28회 때 나왔던 문제, 상속에 의해서 점유권 상속인에게 이전되게 된다. 오른편. 상속이 있으면 포괄 승계라고 얘기하죠. 피상속인의 사망이 있게 되면 모든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죠. 특히 이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같은 것은 등기 안에도 같이 이전되게 됩니다. 자,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을 때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자, 요 오른편 계속 나오죠. 저당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 그때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좀 특이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 표제부의 등기에 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지문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이 완성된 게 자 5월 1일이야. 근데 어떤 이유로 4월 30일 날 등기를 했다. 급히 등기를 먼저 했다. 그래서 바로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등기를 굳이 무효라고 판단할 실익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거 5번,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 첨부를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해서 이 공유 파트에서 공부했던 개념이죠. 공유 파트에서 자, 어떤 등기가 불법적인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전부가 순생 거짓말이면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일부가 거짓말이다. 그러면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 답은요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5번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 상태를 권리 공개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때는 자,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오른편 구성인데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답은 간단했던 개념이죠. 공유에서 자, 지금 이제 말소 등기 청구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전부가 무효가 된다. 자, 순생 거짓말이다. 그러면 저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으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제 등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앞에서 공부했던
공유에 관한 주제. 그래서 이 등기 효력 관련 추정력이라는 파트가 상당히 까다롭고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두 문제 정도 구성이 되는데 나머지 디테일은 몰라도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십시다. 왜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마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적법한 등기 원인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를 기초로는 어떻다. 가등기에 대해서는 바로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요 4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요 소위 등기 청구권 등에 관한 내용 우선 여기까지 끝내보겠습니다.